그 윤석열이 언제부터 대권을 꿈꿨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쭉 문재인 정부의 5년들을 이제 리뷰를 좀 하셨는데 이게 윤석열이 언제부터 대권을 꿈꿨다고 보시나요? 그 이제 제가 썼습니다만은 뭐 예. 다 이미 다 익히 알려진 얘기인데 하여튼간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주를 만나면서 그때 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죠. 예. 중앙일보. 그 서울중앙지검장 네, 시절이죠.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그때 이제 중앙일보 홍 회장하고 지금 이제 알려진 그 이른바 관상을 본다는 백재천, 백재권 백재권. 예. 예. 그분이죠. 그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 만남을 하고 나서 홍 회장이 이제 그 중앙일보에 네. 있는 사람들한테 했다는 얘기가 이제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게 검찰총장이 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 이상을 더 꿈꾸는 거 같다. 큰 꿈을 꾼다. 이 얘기가 그 당시에 언론계에 쫙 퍼졌었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권론, 대망론 이런 것들이 쫙 퍼졌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잠깐 이제 들어갈 때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정도는 아마 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의 사장, 그렇죠. 또 특히나 사주를 만난다는 거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과문해서 그런지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법조 기자를 하면서 국장은 만나는 건 많이 듣고 제가 뭐 언론사에 있을 때 저 언론사 국장도 뭐 그런 걸 많이 보지만 사실은 오너를 만나는 거는 심지어 검찰총장도 잘 그렇게 안 만나거든요. 뭐 예. 개인적으로 정말 친한 그런 사이라면 모르겠으나 음.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다는 건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다 그 검찰에 걸려 있는 사안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의 요청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더 만나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죠,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원래. 설사 저쪽에서 요청을 해도 사실 만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때 2018년 그다음에 뭐 서대원 씨라고 주역 전문가도 2019년도에 그 무렵 좀만 지나면 이제 그 무렵이 나오는 부인을 통해서 그렇죠. 윤석열을 만났잖아요. 그때도 이제 대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랬다는 거죠. 뭐 정확히 지금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게 이제 되느냐 누가 대통령 되느냐 이렇게 저기 했었나요? 뭐 조국이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들렸다는 거죠.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민주당으로 어떻게 대권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당시 그 검찰총장을 자기네들 후보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나갈 생각은 글쎄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킹메이커인 양정철 원장하고도 뭐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뭐 지금 그런 빅피처를 그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는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이런 정치적인 그런 봤을 때는 그건 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기를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를 이제 겪어봤는데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떤가요? 이게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이 해병대 수사 외압 이게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해병대 그 최상병 수사를 하는 거를 이제 원칙대로 한번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이제 하다가 그게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지금 이견이 생긴 거잖아요. 대통령실과. 예전에 검사 윤석열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지금 그 박정훈 수사단장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논리도 똑같고 그때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그 선거법을 적용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수뇌부 그 당시 수뇌부의 의견이었고 그때 윤석열 수사팀장은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지금 참 공교롭게도 지금 수뇌부의 의견은 무슨 사단장까지 그거를 과실치사를 하느냐 이런 거였고 지금 박정훈
그 수사단장 그 수사단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검사 윤석열의 시각으로는 사실은 박정호 수사단장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어쨌든 그 항명 수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관련 때. 뭐 검사한테는 항명 수배라는 그거 혐의가는 아니죠. 아닌데 아무튼 지금 죄 자체도 항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니, 항명은 무조건 뭐 구속해서 아무튼 수사하는 걸로 돼 있대나 뭐 그런데 지금 영장을 친 거 보면 더 이상 박정호 수사단장이 이렇게 입을 막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전혀 다른 거죠. 지금 검사 윤석열과 이 대통령 윤석열의 어떤 그 같은 사안을 판단하는 자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윤석열은 검사 윤석열을 계속 자기 부정하고 있다. 예? 그것의 연속이다. 네, 연속이다 예, 이렇게 예. 볼 수 있고 뭐 하여튼간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중용하는 거라든가 예. MB맨들을 계속 쓰는 걸 보면 예전에 사실은 그 국정농단 수사와 적폐 수사를 통해서 다 단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수사 논리라면 그 수사 논리라는 게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시 중용한다는 거는 뭐 근데 저는 그러니까는 그런 인사 리더십 스타일이 좀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으면 감히 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자기가 구속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하고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중용하고 예. 뭐 한두 명 그렇죠. 중용한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검사 시절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 검찰권 이게 과연 뭐였느냐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들이 하는 얘기는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고유한 수단이라고 고유한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정의를 구현하는 거는 그러면 이어져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MB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게 그럼 검찰권은 뭐였느냐? 그럼 그 당시에 검찰권 그러면 이건 어떤 그 정의 구현이라는 어떤 공익적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검찰 조직 또는 이게 본인의 어떤 권력 이런 어떤 검찰권을 사유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검찰주의자 윤석열과 반공주의자 지금은 반공주의자가 됐어요. 반공주의자 윤석열하고 이게 연결 가능합니까? 글쎄 말이죠. 가능할 수 있나요?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많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지금 상당히 좀 의외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뭐 그래서- 저기 누구죠? 유인태 전 예. 뭐 늦게 배워서 뭐 그렇다는 뭐 식으로 얘기를 뉴라이트를 뉴라이트를 늦게 하는 바람에 늦게 배울수록 더 열성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뭐 하여튼 그런 측면인지 모르겠으나 매우 의외인 건 맞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윤석열 그 아는 인사들은 이제 뭐 자기는 중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뭐 거의 극으로 그런 가고 상황이 있다. 아니다. 뭐 예. 극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통하는 게 상통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검찰주의자 윤석열과 반공주의자 윤석열 사이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긴 하죠. 네. 보수적이긴 하고 그러나 이제 주로 특수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그렇게 이게 막 지금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그러진 않은데 반공주의자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좀 하여튼 상당히 좀 의외의 모습이긴 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는 사실 좀 특수부 검사는 사건들을 그렇죠. 주로 중요한 사건들 처리하기 때문에 예. 이념적이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지금 이제 좀 보면은 지금 뭐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개인적으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에요. 뭐 지금 이제 거기도 검사 출신이죠. 검사를 떠난 지 꽤 오래됐고 정치인으로서 훨씬 더 오래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 거기 박민식 장관도 검사 시절에 정말 내노라는 특수부 검사였거든요.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네, 국정원이 그때 국정원
안기부 팀에서 녹취한 그게 이제 미림팀. 미림팀. 네. 그때 이제 박민식 그 보훈부 장관이 특수부 검사로서 주인 검사로서 했던 수사는 이제 국정원 도청 네. 여부에 대한 그런 거죠. 그때 그래서 신건, 임동원 두 국정원장을 구속을 했죠. 네. 유죄를 받아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수사도 잘된 수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국정원의 도청 이런 관행을 끊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수사를 할 때도 이게 사실은 안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국정원에 대해서 수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특수부 검사로서 이걸 다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훈부 장관이 되고 나서 보여주는 행태들은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거죠. 벌써 뭐 여러 가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저기 누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백 장군? 예, 저기. 백승엽 예, 그렇죠. 동상철거 논란. 네, 동상철거 논란. 홍보. 백선엽. 예, 백선엽 장군을 거기를 지금 넣네 만에. 백선엽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시발점이 이제 보훈부에서 그 친일 경력 삭제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이 된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그 보훈부 장관이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훈이라는 거야말로 국민 통합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다.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이게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나라 국민을 오히려 더 분열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아무튼 뭐 저기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반공주의자 윤석열로 지금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실은 뭐 원래 자기 본 모습이었는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